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어제였죠. 하나이글스가 안치홍 선수를 영입함에 따라서 하나이글스의 타선은 어쨌건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이글스 타선이 워낙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겠거니와 저는 안치홍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뭐 인성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컨택 부분에서 기복이 굉장히 적은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글스 타선이 지금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오그레디 선수가 그리고 닉 윌리엄스 선수가 묶어서 페라자 선수로 바뀌었죠. 페라자 선수 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인간적으로 외국인 타자가 대박은 아니어도 그냥 그 9개 구단 평균적인 선수들 WAR 한 2.5에서 한 4 정도 오가는 정도 수준 해줘야죠. 못하면 진짜로 프런트들은 그리고 외국인 스카우트 팀은 그냥 삭발하고요. 1년 동안 저 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페라자 선수를 그냥 진짜로 리그 평균의 외국인 선수 뭐 오스틴 에레디아 이런 거 안 바랍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리고 가장 하나이글스에서 못 치는 누군가 너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박정현 선수라든지 뭐 장진혁 선수란 지난 시즌에 우리가 주전 라인업에서 오랫동안 봤어요. 뭐 그 선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이글스에서 가장 타격 성적이 좋지 않았던 누군가가 안치홍 선수로 바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포지션은 이렇게 밀어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문현빈이라든지 최인호 이런 선수들은 외야의 한 자리를 맡게 되는 것이고 안치홍 선수가 2루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WAR 야수 2023년 시즌 기준으로 WAR이 야수만 놓고 봤을 때 4위, 5위의 랭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내야 WAR은 LG 트윈스에 이어서 2위가 돼요. 노시환, 이도윤, 안치홍, 최은성 그리고 최재훈 선수까지 포수까지 합쳐서 이 5명의 몇몇만 보면 지난 시즌 기준 WAR이 2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1명 영입했고 2명 영입한 거죠. 외국인 선수까지 영입했을 뿐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의 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 영입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지금 양석환 선수를 만나러 뭐 어제 잠실에 벌써 갔다라는 썰도 있고 양석환 선수에게 이미 오퍼를 제시했다라는 썰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2차 드래프트에서 최주환이 아닌 박종훈 선수를 영입할 상황이다. 박종훈 선수를 영입한다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양석환을 영입하고 최주환을 영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종훈 선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사실은 박종훈 선수 영입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선수는 너무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80이닝 던지면서 볼넷이 60개예요. 진짜 이 야구를 볼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고 막 답답해. 80이닝 동안 볼넷 6개면 야구 틀면 계속 볼만 던진다는 얘긴데요. 평균 자책점이 지난 시즌 6.19였고요. 2022 시즌에 역시 평균 자책점은 6.00이었고요. 근데 이제 박종훈 선수가 더 안 좋은 만약에 영입을 한다면 안 좋다고 보여지는 건 이 선수는 계약이 1년 남은 게 아닙니다. 2025-2026 시즌까지 보장이 돼 있는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 선수를 써야 돼요. 고액 연봉자로. 그래서 박종훈 선수 우리나라에는 메이저리그처럼 연봉 보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연봉을 대주는 형식이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최주환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최주환 선수의 강점은 역시나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연봉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 시즌만 이 선수를 쓰고 아무래도 최주환 선수도 나이가 많은 선수 내년 시즌에 이제 37살 시즌이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으면 이제 이별을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 터지면 뭐 진짜 FA 보상 선수로 FA로 이게 풀어줘도 되는 노릇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주환 선수는 이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2차 드래프트 진짜 이 선수가 보호 대상자에서 빠졌는지가 확인이 할 길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조금 리스크인데
어쨌건 이 선수는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고 지난 시즌에 20개의 홈런을 친 선수이기 때문에 파워툴 자체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명타자 2루수 1루수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준입니다. 수비를 잘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안치홍, 최은성과 휴식을 이제 나눠 가면서 포지션 분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좋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난 시즌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2할 3푼 5리 타율은 굉장히 낮지만 출루율이 3할 1푼에 장타율이 0.432 장타툴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김인환 선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검증된 잘하는 김인환 선수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홈런 20개고요. 43개의 볼넷, 94개의 삼진을 당했습니다. 삼진 퍼센테이지, K 퍼센테이지가 19.7%예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팀 선수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김인환 선수의 지난 시즌 삼진 퍼센테이지는 25.2%였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21.1%, 이 두 선수가 삼진을 주요 상황에서 많이 당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최주환 선수 당연히 뭐 이 선수들에 비해서는 K 퍼센테이지는 좋고요. 근데 이제 양석환 영입과 최주환 영입 어떤 이 저울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주환 영입에 따라서 혹은 양석환 영입에 따라서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누가 영입이 될지가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을까 싶다는 게 이제 저의 상상이에요. 예상입니다. 그래서 양석환 선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석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타율은 2할 8푼 1리 타율은 고타율이죠. 지난 시즌 KBO 리그 자체가 타율이 높지 않은 걸 생각하면 출루율은 3할 3푼 1리 타율에 비해서 출루율이 그렇게 높은 유형은 아니고 장타율이 0.453이니까 최주환보다 장타툴이 훨씬 좋죠. 홈런도 훨씬 좋은 건 아니고 조금 좋죠. 21개의 홈런을 기록을 했고요. K 퍼센테이지가 근데 높습니다. 22.9%. 그러니까 양석환 선수의 야구를 보면 뭐 아니면 도식일 경우가 많죠. 물론 이 21개 홈런을 치는 선수가 삼진 많이 당하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익스큐즈 합니다. 양석환이 최주환보다 좋은 선수인 건 확실한 팩트죠. 지표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최소 4, 5년 정도는 이 선수를 FA 보장 계약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지금 최은성도 안치홍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지금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계약을 맺어 놨기 때문에 양석환도 이제 그런 대형 계약을 장기 계약을 맺어 준다면 이게 리스크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양석환과 최주환 둘 다 잡을 확률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둘 중에 한 명은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차피 달리기로 한 이 시점에 말이죠. 그래서 결국 결과는 수요일이 돼야 된다. 내일이 돼야 된다. 내일 이제 2차 드래프트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누가 영입될지를 알 수 있다. 둘 다 영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왔는데 박종훈 선수까지 영입하게 되면은 저는 썩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건 타선 보강이 만약에 뜻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불펜 보강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FA의 불펜 투수들이 제법 많죠. 뭐 함덕주도 있고요, 김재윤도 있고. 어쨌건 우리가 안치홍을 영입을 하면서 25인 보호 대상자 이외의 선수들을 보상 선수로 줘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함덕주도 B급이고 뭐 김재윤 선수도 보상 선수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당김에 뺀다고 돈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추가적인 영입이 있을 확률도 높아 보여요. 그리고 집토끼인 장민재 선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굳이 대여급이 아니어도 개인적으로는 뭐 고종욱 같은 소규모 외야 FA도 소액으로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즌 고종욱의 타율은 2할 9푼 6리, 타율 자체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장타가 거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OPS가 0.721. 근데 하나이글스 선수들과의 OPS를 비교해 본다면 여전히 고종욱도 높은 수준의 OPS를 기록하는 선수다라는 것. 그렇게 놓고 보면 추가적인 영입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더 지켜보시죠. 아직 FA 시장이 오프 시즌이 끝난 게 아닙니다. 12월까지도 이거는 이제 마라톤 레이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재밌습니다. 어쨌건 어제 안치홍 선수를 영입하면서 뭔가 이제 뭐 후끈 달아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뉴스들 한번 저희 이글스 에브리데이와 함께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